예, 오늘은 수업 시간 외 학교 체육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체육 교재 연구 및 지도법이란 교과 이름에 이제 체육 교과 수업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시간 학교 체육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와 연계되어 있는 학교 체육, 수업 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학교 체육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체육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학교 체육이란 단어는 있는데 학교 과학, 학교 수학 이런 단어는 없어요. 뭐 누군가 쓴다고 해도 뭔가 친숙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체육, 학교 체육이라는 게 아예 업무 카테고리가 있고요. 교육부에도 부서가 있고 담당 장학사 연구사가 있고 교육청에도 다 있어요. 이 학교 체육이라는 게 이제 국가적인 이제 학생들 건강 관리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체육에 대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중이라고 불리던 학교가 조금씩 행복의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아이디어 바로 학교 스포츠 클럽이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요즘 전국 곳곳에서는 23개 종목이 걸친 학교 스포츠 클럽 전국대회 열기가 들어오는데요. 스포츠를 통해 학교 생활의 행복을 되찾은 아이들은 이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스포츠 클럽 대회 여자 소속팀 기간차인 전남 영화 농구 선수가 아닌 그냥 여자 초등학생의 실력이에요. 스포츠 클럽이 좋다는 걸 모르는 부모는 없겠죠. 그러나 혹시나 우리 아이 성적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망설이게 됩니다. 지난 1년간 특별한 시험이 진행됐다는 고등학교,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본 한 학부모의 달라진 마음이 어쩌면 우리에게 정답을 던져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수마이고등학교의 정책 시간은 특별합니다. 운동장에서 1년 내내 축구, 농구, 피구, 조별리그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고3까지 포함한 전교생이 매일 1시간. 자유체육 프로그램 시작된 5일 초 학부모들의 반발은 상당히 커졌습니다. 아이들은 좋아했지만 저희들처럼 어머니 입장에서 그거였거든요. 다른 학부모님들도 전에 오신 목소리한테 학교에 좀 얘기를 해서 교육청에 얘기해서 조금 자제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려가 달리 전국 모의고사 성적은 지난해보다 향상됐습니다. 경나 학교가 행복하다는 아이들의 답변이 자유체육 이후 80%까지 치솟자 부모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제가 엄마의 언어가 좀 소없었구나. 애들이 너무 그걸 안 나가는구나. 그래서 지금 운동하고 그리고 그런 데나 시간으로 그런 거 더 이상 PC방 가고 배송기나 게임으로 반성해보고 그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전국 스포츠 클럽 대회는 지난 2008년 시작돼 올해로 7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6,700명에 불과하던 참가 학생은 지역별 리그제가 도입된 2012년부터 급속하게 늘어나 올해는 약 40만에서 5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학교 교육이 이제는 행복 교육이라고 얘기하는데 행복 교육을 얘기할 때 계란의 노란 차이처럼 그 가운데 핵심에는 학교 스포츠 클럽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스포츠 클럽하고 저는 넓어지고 그것과 운동부가 같이 잘 연계해서 실제로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 어떤 그 스포츠 클럽과 또 운동부와 이런 모두가 참여하는 정말 좋은 축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과제는 정책 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일본은 대학, 고등, 중고체육연맹이 수준별로 학교 스포츠 클럽을 지원합니다. 미국도 대학은 NCAA, 고등학교는 NFHS라는 전담기구가 학교 체육을 총괄합니다. 그러나 엘리트 스포츠에만 집중하던 우리나라는 초중고 학교 스포츠 클럽을 지원할 담당 기구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 이제는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실체적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KBS 뉴스 정재로입니다. 네, 이 자료를 비롯해서 뭐 각종 자료는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체육을 왜 해야 되고 스포츠를 왜 해야 되고 뭐 건강이 어떻게 좋고 머리가 좋아지고 이거를 우리가 수십 년간 이제 연구하는 분들이 다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 이제 교사가 되실 여러분들은 이걸 증명하는데 또 이게 노력을 이렇게 따로 기울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저 이한주 교수님을 비롯한 대학 교수님들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릴 학교체육진흥법이라는 법까지 있어요. 여기 굉장히 든든한 힘이 되고 있어요. 참고로 지금 보신 이 기자님 정재용 기자님 유명한 분인데 여기 연대 체육과 레전드라고 들었는데 다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아까 나온 그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지금은 다들 이제 이름이 안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는 뭐 장관님도 나오시고 계속 그랬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교육이라는 게 흐름이 있잖아요. 세계적인 흐름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보 교육감이 들어오던 아니면 진보 정권이 들어오던 보수 교육감이 들어오던 보수 정권이 들어오던 흐름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고요. 체육 스포츠가 강조되는 것도 뭐 진보 교육감이라고 해서 강조하고 보수 교육감이라고 해서 안 하고 이러질 않고요. 이 흐름은 다 갑니다. 단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프로그램의 이름과 캐치프레이즈만 약간씩 바뀌지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체감하기에는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 흐름대로 가고 학교 스포츠 클럽 확대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그냥 한번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학교 체육이란 이름으로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 교과 수업이 있어요. 이게 뭐 제일 중요한 거죠. 교과 수업을 통한 이 체육과 교육과정을 통해서 국가교육과정 문서에 근거하고 수업 시수를 배정받은 그 수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수업을 통해서 하고요. 그 다음 또 나라에서 학생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학생 건강 체력 평가를 초중고 학생이 다 하게 하는데 전국의 모든 학생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학생 건강 검사 규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5월까지 다 해서 일단 정기 평가를 끝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후속 조치를 해서 10월 말, 11월 말까지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업 시간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일부 고등학교나 이런 학교에서는 날을 잡아서 하루 뭐 학교 행사처럼 이거 하는 측정하는 날도 있는 학교도 있는데 대부분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종목별로 측정하고 아이들한테 지도하고 체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반대로 또 한 가지 줄기가 이제 수업 시간 외 체육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요. 수업 시간 외 체육을 제가 그냥 나눠봤어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덩어리를 나눌 수 있더라고요. 일단 교내에서 하는 체육 행사들이 있어요. 체육대회, 전일제 행사. 이게 흔히 가을이나 봄에 하는 체육대회, 교내 체육대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체육의 날 혹은 체육주간 이런 주간이 있거든요. 그 주간에 하는 경우가 많고요. 가을에 하는 경우가 봄보다는 더 많습니다. 그 다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아까 잠깐 나왔던 것 중에 이제 교내 스포츠 리그 같은 게 학급 대학 경기인데 체육대회 때 할 수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저도 이걸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점심시간이나 뭐 아침 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에 학급 경기를 하든지 아니면 참가하고 싶어 해도 참가해서 리그를 돌린다든지 해서 일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게 스포츠 문화적 측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벤트 같은 게 있어요. 뭐 갑자기 뭐 걷기 마일리지 캠페인을 하든지 뭐 몇 층 오르기 뭐 인증 대회 뭐 이런 걸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교내 체육 활성화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거는 학교 스포츠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는 학교 스포츠 클럽이라는 이름이 이제 시작될 때고요. 학교 스포츠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동아리예요. 스포츠 동아리를 별개로 구분하는 걸 학교 스포츠 클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형태는 자율 동아리, 말 그대로 그냥 애들끼리 모여서 하는 동아리가 있고요. 방과 후 학교 형태로 교사가 개설해서 아이들이 등록하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대표팀을 교사가 내가 나가고 싶어 해서 잘하는 애들 꼬셔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자율 동아리는 학생 주도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학교 대표팀은 이제 교사 주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운영하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학생들이 수업 시간 외 시간에 모여서 교사의 지도하에 운동을 하고 뭐 대회를 참가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게 이제 학교 스포츠 클럽이고요. 그다음 학교 운동부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 엘리트 스포츠죠. 굳이 구분을 하자면 뭔 차이가 있냐면 교육청에 학생 선수 등록을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교육청에서 학생 선수 관리를 하기 위해 등록을 해요. 뭐 야구나 축구 같은 경우는 학교별 TO도 정해져 있어요. 특정 명문고로 몰리지 못하게, 예를 들면 야구는 한 학년의 체육특기생은 15명만 받는다라고 TO를 딱 정해주면 15명 이상은 스카우트 해올 수 없는 거예요. 뭐 편법을 써서 그 동네 가서 그 동네 전학 가서 그냥 일반 학생으로 그 학교에 배정받아서 입학한 다음에 운동하는 건 가능하지만, 스카우트에 와서 특기생으로 입학하는 건 이제 선수 등록을 한 다음에 인증받고 학교별 TO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별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또 개인별로 협회하고 교육청에 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체육회 산하 각 종목별 협회에도 선수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다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운동선수로 진로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굳이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 선진국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이 두 개가 구분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단지 좀 잘하는 학교는 잘하는 애들이 모인다. 그리고 좀 이름 없는 학교는 그냥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실력이 좀 떨어지고 조금 더 편안하게 운동을 한다.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구분이 된 경우는 없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나아갈 길은 두 가지가 통합이 돼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 몇 년 전에 이제 대한체육회 통합이 끝났는데 그 과정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활체육연합회랑 대한체육회, 엘리트체육이랑 생활체육 이거를 하나로 합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뭐 자기네 우리의 영역을 다른 쪽에 준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많았는데, 이거는 따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애초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학교 스포츠 클럽. 그냥 문자 그대로 정의를 한번, 이거는 제가 3년 전에 2016년에 서울시 여자농구 3위 했던 저희 학교 여학생 팀 사진이에요. 표정이 밝죠? 왜냐하면 3위를 하는데 굉장히 4강까지 가는 것만 해도 되게 만족을 했었거든요. 반대로 작년에 제가 근무하는 창덕여자중학교는 3위를 했는데 완전 초상집이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 대회 5연패를 하고 마지막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언니들 볼라시 없어서 막 거의 막 울음바다 초토화가 된 적이 있는데, 뭐 마음가짐에 따라서 다르겠죠. 팀의 수준에 따라서. 자, 정의를 보시겠습니다.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 학생이라는 거예요. 학교 스포츠클럽이라는 단어는 지역클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가 운영하는, 그러니까 교사가 개입을 반드시 해야 되고 학교장의 활동 결제를 득해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체육지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체육의 흐름을 보면 크게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보시면 아까 제가 계속 같은 맥락이에요. 예전에 체력은 국력, 여기 군사정권 시절에 체력은 국력하고, 여러분들 들으신 적은 있는지, 뭐 체육사 때 들으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는 체력장이 입시에 반영이 됐어요. 고입, 대입에 다 반영이 되고, 저 고입할 때까지 체력장이 있었거든요. 대입에는 반영은 없었지만, 그래서 대입에 반영됐을 때 그 시절에 학력고사 플러스 체력장인데, 체력장을 하려고 목숨 걸고 하다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대요.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왕복을 해달리기로 심폐지구력 측정이 아니고 무조건 똑같은 거리를 뛰는 거라 체력이 떨어지는 애도 끝까지 무조건 뛰어야 되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오래 달리기 하다 많이 돌아가셨다는 전설이 있고요.
그 당시 군사정권의 상징이기 때문에 던지기도 그냥 던지기라고 얘기 안 하고 모형 수류탄을 던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다음 이 당시만 해도 그냥 스포츠 그 자체를 가르치는데 초점을 많이 맞췄고요. 엘리트 체육, 학생 체육, 학생 선수를 육성을 해서 이건 뭐예요? 국위 선양 때문에 집중 육성을 했던 거고 결국 때문에 4강 입상하면 대학 진학하고 다 이때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학교 체육이 책무성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제 체력장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시와 관련된. 최근에 이제 넘어온 흐름은 건강한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요. 스포츠를 통한, 그러니까 스포츠 문화 그 자체, 스포츠 그 자체라기보단 스포츠를 통한 교육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일반 학생의 학교 생활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화적 접근을 하고요. 제가 8년 전에 축구부가 있던 학교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너무 하고 싶은데 축구부 운동 때문에 아무도 못했었어요. 근데 축구부가 해체됐거든요. 그 이후로 학교에 막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기억이 나요. 이게 소수인데 소수가 학교 체육 환경을 독점하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리고 여기 다수인데 다수가 그동안 희생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다수를 위한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축구부가 있는 학교도 운동 시간을 조절을 해서 일반 학생이 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방을 하는 추세거든요. 근데 이게 맞죠, 사실은. 스포츠코리아 새로운 시작. 그동안 학교 생활에서 스포츠 클럽이 좀 즐거웠는데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조사한 아주 의미 있는 결과가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정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참 다양한 종들이 있습니다. 크기도 쓰임새도 전부 다릅니다. 선생님들은 말합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크기의 공을 자주 표현한다. 축구공이든 야구공이든 농구공이든 적당하게 바람 놓고 그냥 놔두면 자기 방식대로 부르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런데 바람을 너무 많이 넣으면 공도 터져버리듯이 아이들 너무 공부만 강요하다 보면 사춘기 아이들의 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불안해집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무려 11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생활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불행한 사회, 행복하지 않은 학교를 만들어준 겁니다. 좀 터지니까 그냥 사는구나. 자살했을까? 왜냐하면 이분들한테 맞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었어. 그냥 공부하다가 스트레스가 쌓이면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준 아주 의미 있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106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학교 폭력과 정부 스트레스, 또 우울증에 학교 스포츠 클럽이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답변합니다. 학생과 교사 또 학부 5천여 중에 무려 평균 70%에 가까운 답변이 나왔으니까 아주 긍정적인 답변입니다. 공부하다가 스트레스가 쌓이면 내 축구하는 생각하면서 재미에 채우고 있으면 재미가 없어지고 학교 스포츠 클럽 싸웠네. 아이들이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에 참여하면서 드디어 행복의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 리그가 본격 도입된 것은 2012년입니다. 불과 3년 만에 무려 42만 명의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초대형 리그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조금만 더 지원을 해주면 초중고학생 630만 명 중에 최소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학부체육 스포츠 그룹도 이제 가능한 겁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정말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주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학교 스포츠 클럽이 정답입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이 지금 확대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요. 제가 2011년에 뭐 이렇게 매뉴얼 만드는 데 가서 막 이렇게 쳐서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부작용도 있어요. 더 옛날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학교 스포츠 클럽이 옛날 그 이름이 학교 스포츠 클럽이지 그냥 일반 학생들끼리의 학교 간 경기 대회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간 경기 대회에서 이렇게 교육청에서 지구를 묶어요. 한 4-5개 이렇게 학교를 딱 묶어서 니들끼리 해서 제일 잘하는 팀 뽑아와 해서 이제 교육청 단위로 뽑고 이런 걸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주먹구구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 예산 같은 거 지원 없고요. 교육청에서 지구별 학교 간 경기 대회 하라고 하면 몇 학교 선생님들 딱 모여갖고 몇 학교 선생님들 딱 모여 서로 딱 연락해보고 아 내가 제일 막내구나 하면 이제 그때부터 제가 막 시작한 겁니다. 전화해서 날짜 딱 잡고 어느 학교에 모여서 우리 게임을 합시다 하면 어느 학교에 모여서 딱 게임을 해요. 그러면 A 학교, B 학교랑 붙으면 심판을 누가 볼까요? 심판 선생님들끼리 봐요. 그러면 보통 전반전은 후배 선생님이 보고 후반전은 선배 선생님이 봅니다. 그럼 전반전은 후배 선생님네 학교가 이기고 후반전에 선배 선생님네 학교가 역전승해요. 거의 대부분 시나리오가 이랬어요 예전에. 이렇게 하고 끝나면 뭐 짜장면 먹고 와 가자 하고 그 당시만 해도 아무 지원이 없기 때문에 팀조끼 이렇게 입고 체학교 체육복 입고 그지같이 가서 막 맨발로 운동화를 차고 이랬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2011년, 12년에 교육부에서 이제 전국대회는 2008년인가 200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각 시도교육청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건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미친 척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어요. 서울시 체육회랑 같이. 뭘 했냐면 학교별로 이 종목, 이 대회에 참가하는 스포츠 클럽의 지원금을 한 200~300씩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신 전제 조건은 완벽한 유니폼을 갖추고 애들 제대로 교육시켜서 나올 것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대회에 참가하면서부터 애들이 대회를 나가면 유니폼을 입고 그 경기 규칙을 다 적용을 받는 서울시체육회에서 보낸 인정된 심판이 와서 정식 경기를 하는 거예요. 정식 경기를 하면 추가적으로 뭐가 생겨요? 세레머니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시작하기 전에 A 학교에서 하게 되면 A 학교에 딱 가면 A 학교 교장교감 선생님이 와서 인사하고 악수하는 세레머니 생기고 당연히 홈팀이니까 아이들 관심 가져주고 중간에 막 좀 춤 좀 추는 애들 갑자기 중간에 나와서 막 춤추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문화를 만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게 확대가 돼서 지방으로 확대를 했는데 서울은 인근 학교랑 경기하기도 좋고 홈앤드 어웨이 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학교도 많이 모여있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확대를 물론 했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제 지방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A 학교와 B 학교와 C 학교가 서로 삼각형으로 70km씩 떨어져 있는 지방도 있고요. 이런 데는 뭐 별 수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날 잡아서 무슨 공설운동장 빌려서 축구를 하루에 3경기씩 하고 막 한 팀이 막 그런 식으로 막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이제 도서 지역은 어쩔 수 없는 경우고요. 서울이나 경기권 같은 경우에 구역 단위로 묶어서 해요. 근데 이게 또 우리 또 체육인들 항상 고민이 있잖아요. 이제 스포츠 경기에 승패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스포츠맨십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이런 게 있는데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스포츠 클럽 그 축구 대회 나가가지고 딱 하는데 막 하다가 우리 팀 애가 어떻게 해서 딱 했는데 태클을 걸었는데 상대 팀 애가 탁 쓰러져서 뒹굴고 있었어요. 심판이 안 불고 딱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벤치에서 야 안 불었어 계속해 막 계속해서 갔거든요. 그때 갑자기 걔네 팀 애들이 막 저한테 날아가서 선생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막 뭐라 얘기하더라고요. 내 상식으로는 심판이 안 불었으니까 계속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 이거 스포츠클럽 경기지라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실제 월드컵이나 프리미어리그 경기 이런 데서도 상대가 쓰러지면 중간에 멈추는 선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항상 이제 스포츠맨십 교육을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흥분해가지고 제가 그 조 담당이 기록 관리 같은 거 하던 저희 조에서 우리 학교 말고 다른 학교끼리 한 경기였는데 심판이 판정이 마음에 안 드는 A 학교가 원정에 가서 난동을 부리고 아이들한테 스포츠클럽 경기에 이긴다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와! 해갖고 애들 다 데리고 철수했다는 엄청난 일도 있었고요. 뭐 선생님들끼리 멱살 잡은 사례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찌됐건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긴 커요. 자,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체육이 강조된 지 굉장히 지금 최근에 한 10년 정도 동안 체육 교육이 강조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많이 필요성을 인정을 받아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지금 뽑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올해도 중등은 모든 교과 중에 체육이 제일 높은 걸로 많이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제가 졸업하던 당시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어요. 자, 이런 사회적 분위기나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데 체육교사들이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할이 많이 중요해졌어요. 자, 이제 보시면 거의 매년 이제 교육부에서 업무 계획을 세우고 정책 방향을 세워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세우면 각 부처별로 세우는 건데 교육부에서 뭔가 딱 방향을 잡으면 시도교육청도 자기네 특색은 있지만 대충 맞춰서 딱 가거든요. 보시면 시도교육청 단위가 아니고 국가적인 교육 단위에서도 이런 교육계획 같은 거 보면 체육이 강조되는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이 여러 가지 중에 체육에 관련된 내용들 같은 거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초등 생존 수영 교육 확대를 비롯해서 뭐 미세먼지 때문에 체육을 못하는 환경 개선 뭐 여러 가지도 얘기가 많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문화예술 체육교육 활성화 이런 카테고리는 제가 최근에 한 4, 5년 동안 매번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 쭉 있고요. 이런 거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서울시 교육청 올해 업무 계획에 보면 아예 실천 과제로 카테고리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 체육 교육을 어떻게 하라라는 뭐 내용이 나와 있죠. 다양한 학교 스포츠 활동을 통한 뭐 초등학교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지원 이 부분이 이제 지원하고 학교 스포츠 클럽 리그를 상시 운영하고 뭐 이런 얘기 있고요. 그리고 이 교육부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여학생 체육 활성화도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밑에도 이제 공부하는 학생 선수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여기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다는 얘기고요. 더 작은 단위로 각 소속 교육지원청 보면 이제 소속 교육 서울 안에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중부 교육지원청 소속인데 이런 식으로 또 똑같이 다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학교 체육 활성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여기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학생 건강체력평가에서 4, 5등급을 몇 프로 이상 줄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천 계획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렇게 학교 체육 업무 매뉴얼이랑 학교 운동부 업무 매뉴얼 이런 것들이 다 따로 있어요. 이게 여기 보면 학교 체육 업무가 생각보다 엄청 동아리가 크거든요. 그래서 나이스에 아예 학교 체육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 관련한 매뉴얼 같은 게 있고요. 자, 근데 기존에는 학교에서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야 그걸 왜 해?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관리자들 야 뭘 또 하려고 그래? 그냥 하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도 있고 특히 고등학교를 뭔가 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관리자나 아니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근데 학교체육진흥법이라는 게 2013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학교체육진흥법 말도 끝내주죠. 이게 뭐 이한주 교수님을 비롯한 사범대 체육교육과 이제 교수님들과 그리고 체육교사 선배님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제정된 법이에요. 이 중에는 최순실 저격수와 안민석 의원이 아주 큰 역할도 하긴 했었어요. 자, 학교체육진흥법이 있기 때문에 각종 고민은 안 해도 돼요. 그냥 법에 나와. 이게 법이에요, 법. 법령 제몇 호 해가지고 그냥 법이에요. 나라에서 만든 국회의원들이 만든 입법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법 뭐 이런 거랑 다 똑같은 동급이 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것만 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근거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학교장이 뭘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교장 선생님한테 보여주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조항이긴 하지만 이런 근거가 있고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 밑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법령에 명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제처 법령 검색한 거 그대로 제가 캡처한 건데요. 이거 뭐 찍어보시 안 보셔도 되고 이거는 이제 개정해서 지금 제일 최신판이 2017년 10월 19일 시행되고 있는 요 법이고요. 여기 보시면 목적 나와 있죠. 목적도 명확해요. 체육활동 강화 및 운동교육에서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렇게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예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 2조에 중요한 얘기들 다 나와 있는데 2조의 3번, 4번을 보시면 정의가 들어가 있어요. 정의가.
먼저 학교 운동부랑 학생 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예요. 이것도 클럽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학교 운동부. 그리고 학생 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 뭐 이런데 등록되어 여기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그러니까 학교 운동부와 학생 선수의 정의도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학교 스포츠 클럽의 정의도 아까 보여드린 그 정의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고 학교가 운영하는 클럽. 여기 보면 이제 6조의 중요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6조를 보실게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이런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해야 한대요. 여기 보시면 뭐 다 이제 내용들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몇 가지 초점이 있는데 4번에 보시면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가 있고요. 여학생의 체육 활동 활성화가 있고, 그다음 학교 체육 행사의 정기적 개최 이런 것도 다 나와 있고요. 학교 간 경기 대회 활성화. 요거 아주 선생님들한테는 좋은 조항인데 잘 모르는 조항이에요, 선생님들. 그냥 교직원 체육대회 같은 건데 하란 얘기예요.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법으로 근거가 있어요. 그 밖에 이런 사항들을 하라고 돼 있고요. 학교의 장은 이런 기반시설을 확충한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잘해야 된대요. 여기 보시면 건강체력평가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이 10조에 아예 나와 있거든요.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학교 스포츠클럽을 운영해서 학생들 체육활동 참여기를 확대를 해야 하고 전담교사는 무조건 지정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업무 담당하는 거고, 그다음 지도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거 수당 받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그 나라의 그 교육청에서 돈을 주면 뭐 필요한 거 사고 대부분 그래요.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체육계열 수시 진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스포츠클럽으로 활동을 많이 한 내용들 이런 게 어느 정도 반영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체육 선생님들이 고등학생 진로 지도할 때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도를 하시고. 요게 5번이 예전에 여러분들 그 체육교육 관련 이론서보다 뭐 미국의 타이틀 4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거랑 일맥상통한 거예요.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 스포츠 클럽을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 스포츠 클럽으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조금 좋아한다고 남자 운동부만 10개씩, 남자 스포츠 클럽은 10개씩 운영하지 말고 여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운동도 해라라는 얘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과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이 어느 정도 구별점은 있지만 농구, 축구, 배구 같은 경우에 거의 선호도가 일치해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라고 무슨 무용만 좋아할 거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학생 축구 클럽, 여학생 농구 클럽, 배구 클럽 이런 거 특히 요새 배구 클럽 하기 때문에 만들면 애들 막 날라옵니다. 자, 학교 운동부의 운영 방향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최저 학력 기준부터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특히 이 부분 합숙 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예전에는 기억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쯤에 아마 이제 서서히 없어졌을 시점이긴 한데 2000년대 후반부터 이제 각 모든 운동부 앞패습의 근원을 합숙소로 보고 합숙을 일거에 못하게 해버린 적이 있어요. 처음엔 부작용이 컸죠. 합숙소가 없으니까 지방에서 스카우트 해온 애들이 많았거든요. 서울팀 같은 경우에. 그러면 합숙소가 없으니까 학교의 합숙소 운영을 금지해버리니까 어디 막 빌라 찾아가가지고 막 빌라 빌려가지고 거기를 합숙소로 운영하는 막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어찌됐건 합숙은 안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자, 여학생 체육 활성화에 아예 13조의 2항에 추가가 됐어요. 최근에 개정하는 내용이. 그래서 이제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마다 연초에 봄에 여학생 체육 활성화 계획 같은 것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여학생 체육 활성화는 이제 학교 스포츠 클럽을 개설하든지 아니면 교내 스포츠 리그 같은 거 활성화를 통해서 여학생들
자유체육 생활화하는 방향으로 대부분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자, 관련 공문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그냥 제가 미리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거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나오고요. 해만 이건 2015년 당시니까 지금은 더 많아요. 넘어갈게요. 이거 일본의 장면인데요. 여러분들 슬램덩크나 하이큐 보면 걔네들이 그냥 일본 부카츠라고 애들 표현하는데 부활동하는 애들이에요. 부활동하는 게 이제 동아리 활동인데 일본에서 스포츠 클럽은 별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의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도 2시, 3시쯤이면 정규 수업이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동아리 활동, 부활동을 월화수목금 계속 참여를 하는데 이 동아리 중에 한 3분의 2 이상이 스포츠 관련 동아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동아리 하는 애들이 이제 초중고를 거치면서 스포츠 동아리를 한두 번은 다 하게 돼 있고 이 스포츠 동아리 중에 우리가 흔히 아는 야구하는 야구 동아리 애들은 저 고시엔 구장에 올라가는 걸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축구하는 애들은 뭐 일본 그 도쿄 국립경기장에 한번 서보는 게 꿈인 식으로 여기 일본 스포츠 만화 많이 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인터하이라고 거기 많이 나오는데 그 대회나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요거는. 자,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 전략 꽤 딱딱한 얘기지만 그냥 뭐 설명을 드릴게요. 학교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는 방법인데 이제 정식 방법이에요. 필요한 건 학교체육소위원회, 이거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최고 의사결정권을 하는 그 밑에 소위원회고요. 지도교사협의, 이건 체육교사협의회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참여하는 학생들, 이거는 그냥 학생회 중에 체육 관련 하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학부모 지원단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확실히 제가 강남에 좀 변두리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강남에 진짜 강남 애들이랑 가끔 붙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애들은 이렇게 꾀죄죄하고 이러고 가가지고 선생님 짜장면 사주세요. 이제 우리 애들은 그러고 있고 아무도 응원하러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와 아이들만 가지만 뜬금없이 딱 갔는데 저쪽에 갑자기 뭐 BMW들 쫙 깔리면서 엄마들이 막 북치면서 막 타닥 막 일괄적으로 막 응원을 해요. 막 체계적으로 막 애들이 막 쫄기 시작합니다. 막 이러고 걔들은 막 등치도 커. 막 우리는 애들이 막 이러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막 하고 야 딱 농구를 하도 잘해서 딱 가서 너 농구 왜 이렇게 잘하냐 했더니 어려서부터 1대1로 레슨을 받았어요. 이러면서 막 하고 막 이런 애들이 나와요. 막 쫄고 막 이러는데 학부모 지원단이 있으면 좋지만 또 너무 심하면 스포츠클럽 운영에 좀 지장이 생길 수도 있고요. 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운영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현장에 나가시면 매년 매뉴얼이 하달이 되거든요. 그 매뉴얼에 나와 있는 표예요. 자, 학교 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전담교사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요. 학교체육소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여기서 결정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공신력이 생깁니다. 소위원회는 이제 뭐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학부모위원, 교사원위원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는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및 여러 가지 이제 학교 운동부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옛날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제가 처음 농구대회 나간 게 93년인가? 94년에 리복에서 농구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참가하려면 리복에서 뭘 사야 돼요. 그 친구랑 딱 돈 막 꼬집꼬집 모아가지고 가갖고 제일 싼 티셔츠 하나 사고 신청서 받아갖고 막 써가지고 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여기 경희대에서 처음 3대3 농구대회 하면서 막 이러면서 멋있다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90년대 한참 이제 이런 게 유행할 때만 해도 스포츠 기업이나 뭐 스포츠 음료 기업 이런 데서 이벤트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고등학교 때는 게토레이브에 농구대회 나가고 전국대회 나가가지고 했던 그 장촉체육관에서 했던 그 추억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런 게 다 돈 내고 참가하는 사설 이벤트 이런 형식이 강했거든요.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무슨 구청장배 무슨 대회 뭐 이런 거 돼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지역교육청을 넘어 교육부까지 일관적으로 와서 학교 스포츠클럽 경기대회가 된 거예요. 이제 정식 시작은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고요. 자, 여기에
참가할 팀을 시도교육청별로 알아서 뽑는 단계에 넘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올해부터 아예 전국대회 출전을 안 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너무 과열됐다고. 옆 학교랑 맨날 싸우고 막 이러니까. 그래갖고 아예 그냥 지역교육청 단위만 더 활성화해서 한 경기 하던 거 2경기 하고 서로 인근 학교랑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확대가 되고 참여하는 학생이 많아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경기력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신데 한번 볼게요. 자, 여학생, 고등학생 전국대회 수준이에요. 남학생들은 중학교에서 이제 각 시도대회 우승권 정도만 가도 A킥, C킥이 나옵니다. 난리가 나요. 여학생들도 지금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 배구를 한 번이라도 지도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배구가 이 정도고요. 이거는 남학생들, 중학생 경기입니다. 시간 차 떴죠 지금? 브레이크. 서브할 때 딱 가려준 거예요, 애들. 지금은 바로 패스페인팅도 하고 애들 막 시도하는 게 다양합니다, 수준이. 여기 그림에는 안 나오지만 스파이크 서브 넣는 애들도 많고요. 남학생들은 별의별 짓을 다 해요. 물론 성공률은 낮지만.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우승권에 근접한 이제 농구 같은 경우에 이제 한 4강권 경기 정도 되면 스카우트 하려고 농구부 감독 코치 선생님들이 와서 봐요. 이렇게 보고 잘하는 애들 데려갑니다. 왜? 요새 선수 수급이 너무 어렵거든요. 특히 농구 같은 경우에 인기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농구 그리고 배구는 애초에 그 파이가 크질 않기 때문에 배구는 항상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 지역대회 우승권 정도 있는 팀 오면 이제 딱 와서 학생의 니즈와 그 학교 이제 선수가 필요한 팀의 니즈가 합쳐져서 엄마 다 선수 될 수 있대 이러면서 막 해갖고 막 꼬시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많이 진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 이제 유급 같은 것도 뭐 나중에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그냥 농구부로 스카우트돼서 바로 전학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 사례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학생 선수와 일반 학생의 구분이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9년 만에 세계 정상에 선 리틀야구. 그 배경에는 공부와 운동을 함께할 수 있는 클럽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학교 체육의 획기적인 변화가 절실합니다. 오늘 강재훈 기자입니다. 세계 리틀야구를 제외한 12명의 작은 영웅들 모두 공부와 운동을 병행한 국내 클럽팀 모두 학생들입니다. 우승의 주역인 유준하군도 클럽팀이 아니었다면 야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학부모들이 공부에 소홀하기 쉬운 학교 야구부보다 지역 스포츠 클럽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진로를 선택할 때는 공부를 안 해왔다면 다시 거기서 다른 인생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운동 시스템이 있으면 그건 굉장히 좋죠. 실제 리틀 클럽팀은 지난 2006년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 이미 초등학교 야구부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학교부터는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 학교 야구부를 진학해야 합니다. 공부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야구 선수의 꿈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없지 않습니다. MBC 체육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구독할 때 스스로 더 건강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따라서 클럽 야구 시스템을 중학교 이후까지 쭉 확산시켜야 한다는 제도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TV는 안케이입니다. 리틀 야구는 중학교 1학년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학교 1학년까지 하거든요. 그 이상이 되면 계속 야구를 하고 싶으면 중학교 야구부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좀 웃긴 게 파이는 크고 더 커지려는 요구는 충만한데 기존 학교 야구부를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야구협회에서. 약간 우스운데 근데 축구 같은 경우는 조금 사정이 다른 게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인프라도 엄청 좋아지고 했지만 주말 리그 같은 경우도 제일 먼저 도입을 했고요. 학교 축구부랑 같이 FC 모모 뭐 이런 팀들 그냥 일반 유소년 클럽이랑 같이 주말 리그 경기를 해요. 그러니까 파이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안 하고 자기 클럽 가서 계속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예전에는 축구 명문 고등학교 가는 게 아이들의 꿈이었지만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K리그 유스팀이 있는 그 팀에 들어가는 게 애들이 꿈이에요. 그래서 보면 K리그 유스끼리도 리그를 하거든요. 그 리그는 고등부 이렇게 안 하고 U17, U18 이런 식이라 애들이 계속 경기도 뛸 수 있고 자연히 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수원삼성 유스인 메탄고라든지 포항 유스인 뭐 포철공고라든지 이런 학교는 엄청나게 인기가 좋습니다. 꿈이에요. 또 운동하는 아이들의. 또 반대로 그냥 일반 클럽에서 계속 회비를 내고 클럽에서 어떤 축구장에 있는 클럽 이런 클럽 있잖아요. FC 뭐 동네 이름 들어가는 것도 많고 축구장 이름 들어가는 것도 많은데 이런데 유소년 클럽에서도 고등부까지 U19까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쪽으로도 계속 진학을 해서 선수가 되는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일본의 인터하이 사례, 이 사례만 보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체육의 천국이라 불리는 일본은 요즘 전국 공교체육대회 인터하이가 한창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이 대회 출전 자체가 엉망일 정도로 꿈의 무대입니다. 일본현지에서 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비의 운명과 안전한 지역에 입장 1600m 대회가 시작됩니다. TV가 없어지는 순간 이미 승부는 결정됐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밖에 없는 이유는 학교와 지역을 대표하는 자부심을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지역별 예선에 참가한 선수는 일본 고등학교 재학생의 절반인 약 120만 명. 이 가운데 불과 3만 명만이 본선 티켓을 모아서 대회 출전 자체가 학창시절 최고의 계속됩니다. 대부분 스포츠 클럽을 통해 운동과 학업을 병행해온 일반 국대 선수입니다. 自分も大丈夫ですよ。医療が勉強してますんで、医療の両立がバッチリできてますんで、その辺は大丈夫だと思います。 운동하는 학생 종합대회 축제답게 이번 19번째 대회가 내건 주제는 바로 빛나는 청춘. 전국 고등학생들의 꿈의 무대 인터하이는 일본 학교체육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야마나시에는 필리핀은 안태국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일본의 그 3분의 그 동아리의 3분의 2 부활동의 3분의 2 정도가 60%가 넘는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운동부라고 하니까 운동부 한 개당 지도교사 한 명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체육교사가 아닌 사람이 맡고 있는 운동부도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일본은 그 교사 채용할 때 어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어떤 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지도 면접에서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그 상황이 다르고 일본은 자생적으로 지금 수십 년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일반 교과 교사들도 스포츠를 즐기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그 적용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중학교 스포츠 강사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스포츠 강사는 약간 조금 희한하게 시작이 됐어요. 그거는 중학교에 학교 폭력이 문제다.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내놔봐 하니까 막 여러 명 내놨겠죠. 그 중에 그러면 체육을 통해서 아이들 에너지를 빼라라는 아주 원초적인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생이 문제니까 중학생 스포츠 클럽을 늘려. 처음에는 중학생 체육 활동을 늘려야 했는데 그러면 체육교사를 엄청 뽑고 다른 교과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 그럼 일본은 체육교사 아니더라도 애들 체육을 한다며 그러면 스포츠 클럽을 강제로 시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존 선생님들이 아유 나 못 가르친다고 다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그러면 스포츠 강사를 뽑아서 해 나라에서 돈을 줄게 이렇게 해서 정규 시간표에 스포츠 클럽이라는 이상한 시간이 생기게 된 거예요. 원래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것 그리고 해외 사례 보는 학교 스포츠 클럽은 그냥 일반 동아리 중에 하나지 정규 시간표상 학교 스포츠 클럽이라고 등장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현실상 중학교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스포츠 강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그 수업이에요. 자, 학교 스포츠 클럽 학교 생활의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남자 중학생 정말 짐승 같은 애들이 있어요. 아무 원초적이고 생각하면 0.1초 만에 말을 내뱉는 그런 아이들. 근데 이런 아이들이 학교 스포츠 클럽, 스포츠 활동에서는 또 삶의 목적을 가지고 말을 잘 들을 때가 있거든요. 학교 생활 적응을 하기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흔히 얘기하는 일진 같은 애들, 일진이라고 표현하는 애들이 이런 거 하면서 막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도 많이 나오고요. 스포츠코리아 새로운 시작.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에 딱 맞는 주인공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던 학생이 다시 일어나 세계 최고의 순간을 맞은 영화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포장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맥락을 봐주세요. 자세지가 아니라고도 일단 형들한테 맞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어. 그것 때문에 우울증걸리게 고등학교 들어와서 그런 일이 하려고 생각하면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를 잠시만요. 다 웃기고 그런
같습니다. 저는 오늘 수업 물론 이 학생의 사례이기도 하지만 반대예요.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대예요. 체육 교사에게 스포츠 클럽이 힐링이에요. 진짜로요. 수업할 때 보면 막 속 터지는 일도 그렇게 많고요. 막 불평불만인 애들 막 있고, 그리고 축구 수업을 중학교 1학년 축구 수업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남자 선생님들 축구 수업을 하면 진짜 막 참담합니다.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수준이에요. 스포츠 클럽을 딱 할 때는 딱 말 그대로 좋아하는 애들, 잘하고 싶은 애들 모아서 딱 하다 보면 뭐가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패턴을 딱 정했을 때 된다든지 뭐가 딱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내가 이러려고 체육 선생 했지 이런 걸 이제 스포츠 클럽에서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엔 학교 생활 자체가 아이들도 찌들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입시라는 중압감에 많이 짓눌려 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은데, 이거 스포츠 클럽 하는 아이들과 딱 같이 있으면 얘들이랑 거의 뭐라고 하죠? 이게 특별한 유대감 형성부터 해서 졸업 이후에도 쭉 가는 그런, 오히려 담임반 애들보다도 더한 그런 관계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배 선생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서 선배들이 맡은 스포츠 클럽이 이미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으로 스포츠 클럽 한 개 정도는 꼭 맡아서 운영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학교 생활에 엄청 힐링이 돼요. 그거 이제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뭐 이렇게 내가 얘네들을 뭐 특공대처럼 키워서 나와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얘들을 모아서 같이 운동하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하죠. 그리고 말 그대로 얘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몸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같이 경기를 할 때도 하면서 보여줄 때도 있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단계에 들어가면 잘하는 애들은 저보다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같이 하면 더 운동도 되고 더 재미있고 새로운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러고. 자, 이제 학교 생활과 연계된다는, 지금 여러 슬램덩크 안 본 분 계시나요? 슬램덩크 세대는 아닌가요? 슬램덩크는 이거는 영원한 학교 체육의 바이블이자 성서예요. 성서 이거는. 최근에는 이제 하이큐로 넘어갔는데, 슬램덩크를 안 보고 농구를 놀아지 말라라고 맨날 애들한테 얘기하고, 저 농구 스포츠 클럽 되는 애들 있으면 무조건 30권 딱 갖다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그때부터 농구 얘기하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캐릭터 설명해야 되나요? 서태웅 운명의 라이벌이죠. 처음에는 강백호도 이제 소연이 때문에 시작했지만 서태웅 때문에 이제 농구의 열망을 꿈꾸던 그런 건데, 이제 수업 시간에 서태웅 때문에 꿈꾸다가 열받아서 막 하는데 선생님이 한마디 합니다. 너 이 자식 하면서, 이 내용인즉슨 너 전국대회 나가고 싶어? 근데 네 성적 갖고 못 나가 이랬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낙제라고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낙제란 개념이 없지만 일본은 저 얘기예요. 최저 학력 기준을 못 맞추면 대회를 안 내보낸다는 저 학교만의 규칙이 있는 거고 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전국대회가 이렇게 망했다 했는데, 알고 보니 주전 선수 5명 중에 4명이 다 미기예요, 지금. 북상고. 그래서 주장이 가서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딱 해서, 그래 재시험의 기회를 주마 해서, 그때부터 미친 공부를 시작을 해서 합숙 공부를 시작을 해서 막 주장 얼굴에 낙서도 하고 막 코미디 같은 일이 있어서 간신히 시험을 통과해서 아름답게 전국대회에 데뷔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게 사실이에요. 요건 아까 넘어가고요. 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포츠 클럽으로 인성교육하는 계획 같은 것도 많이 세우게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게 매뉴얼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권장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스포츠 클럽 강령 같은 걸 만들고, 이런 식의 쭉 해서 이제 뭐 학교 대학 경기 나가기 전에 이런 거 한번 읽게 하고, 강령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내부 규정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제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쭉 내용 있지만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초점을 맞춘 건 요거죠. 6조로 만들어서 학교장의 결제를 득하면 학교대학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쭉 나와 있고, 징계, 학교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학생은, 이걸 실천하지 않은 학생은 지도교사의 판단에 따라 경기에 참가를 안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정식 경기 출전에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게 제가
2012년인가 당시에 저희 학교 팀이었는데 스포츠클럽 제가 축구 지도하는 팀이었는데 멤버가 굉장히 좋을 때였거든요. 저는 전국제패할 줄 알았어요. 여기 10번 달고 있는 이 친구가 있었는데 축구를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엄청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 친구가 누구를 팼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고민했죠. 이 자식 이거 내가 안 내보낸다고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얘를 빼면 우리 팀은 망하는 거야. 그 생각이 너무 해서 고민하다가 한 경기를 뺐어요. 진짜로. 다른 애들에게도 말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빼고 졌죠. 그 아이들은 다 누구만 뛰었어도 이기는데 이렇게 다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가 그 이후로는 학교 생활에 이제 뭐 갑자기 뭐 누구를 때리다가 안 때리고 이런 거 아니지만 굉장히 컨트롤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 이 당시에 이제 댓글 난리 나고 망했다 이제 어떡하냐 막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경기를 치고 이 그림은 뭐냐면 서울시 우승했던 우리 옆 동네에 학교가 있었는데 서울시 우승팀이에요. 우리가 얘네랑 연습 경기를 한 번 해서 7대1인가 몇 대 몇으로 진 적이 있어요. 근데 이미 리그는 망했어요. 우리 팀 10번이 빠지고 한두 게임 진 다음에 결국 그 서울대회 본선은 좌절됐는데 우리 조 1등 하던 얘네 팀이랑 만나서 드라마같이 이 10번 이 친구가 말도 안 되는 대활약을 해서 이 팀을 이겼어요. 이 팀이 서울 우승하고 전국대회 나갔는데 서울 우승팀에게 유일하게 1승한 팀이 우리다라고 이 당시 같이 우리 스포츠클럽 축구했던 팀 애들은 아마 지금 이제 군대 가고 그랬을 텐데 얘네들 지금까지 아마 술 먹으면 이 얘기 할 거예요. 이때 인생골 넣은 친구도 있고 제가 좋아하던 이 우리 팀 에이스 10번 이 친구가 진짜 그림 같은 프리킹 넣던 장면이 아직도 생각나거든요. 3대2로 이겼어요. 게임도 2대1로 지다가 3대2로 마지막에 이기는데 말도 안 되게 이겼거든요. 얘네 진짜 잘하는데 시나리오도 되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막 했더니 막 이렇게 이런 또 막 갑자기 막 술 취한 것처럼 막 한마디 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다. 그러니까 이제 막 애들 막 난리 나요. 막 으아 이러면서 막 인생 게임 했다고. 그러니까 스포츠 클럽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엄청 큰 의미를 줄 수 있고 아까 제가 보신 것처럼 이 지도교사한테 엄청 힐링이 돼요. 제가 농구를 너무 하고 싶은데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있어서 축구를 한동안 지도를 하다가 체육관을 공사를 해서 농구와 축구를 동시에 지도를 하던 때가 있어요. 농구를 딱 했는데 우리 팀 애들이 참담했죠. 이제 농구 규칙 잘 모르고 이러더래. 슬램덩크 강제로 보게 하고 이러던 시절인데. 근데 예측하지 못한 팀에게 마지막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후루쿠 3점슛으로 이겼거든요. 그때 저 한 근 10몇 년 만에 막 갑자기 감상해져서 막 A4 한 10장 정도 막 페이스북에 글 쓰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애들한테. 이게 교사한테도 엄청난 힐링이 되는 순간이에요. 이건 전통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넘어가고요. 학교 스포츠클럽이 전통을 유지하고 발전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스포츠코리아 새로운 시작. 지난 주말 안산에서는 재미있는 경기가 열렸습니다. 평균 연령 20살 소녀들이 50대 아줌마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배구공에 담긴 그녀들의 특별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물론 저 선생님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긴 한데 어찌됐건 하면 됩니다. 이게 특히 교사에게 엄청 힐링의 순간이에요. 저거는 특히 공립학교 교사들은 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이제 한 학교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전통을 만들고 이런 거에 조금 소홀하기 쉬운데 학교를 옮겨도 저런 아이들은 그 선생님과 연락하면서 계속 같이 그 당시 선생님과 같이 운영이 되고 연결이 되고 그래요. 이제 이건 제가 예전에 이제 2010 근무 전에 근무하던 학교인데 13년에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때 옆 학교에 있었고 이 세곡중학교랑 한 조에 속해서 되게 행복해했었어요. 야 우리도 1승은 할 수 있겠다고 실전 실패하고 최악의 팀이었죠. 근데 그 다음에는 제가 이 학교에 갔어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조율이 한 거예요. 이때 실전 실패했던 애들이 경험을 쌓고 1년간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잘하고 축구도 보시면 조채환이의 승점 3점에서 승점 5점으로 늘어났고 2016년에는 이렇게까지 올라갔고요. 여기 여자농구는 서울 3위까지 하고 2017년에는 강남구 대회 우승했던 축구팀이 그랬던 기록도 있어요. 역사와 전통을 향하여 교사가 할 수 있는 힐링의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SNS 같은 걸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요새 선생님들 다 아시니까 이거 좀 넘어갈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거든요. 특히 걸걸한 체육 선생님들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심판한테 막 이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근데 그런 걸 뛰어넘어서 이런 클라이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록으로 도전하는 이런 스포츠 클럽 활동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체육 시간에도 해보면 아시겠지만 상대성 있는 스포츠가 있지만 기록을 향해 도전하는 스포츠 같은 경우에 경쟁성이 다른 친구도 될 수 있지만 자기만의 기록을 도전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실제로 체육적인 실패한 학생들 가운데 33%는 운동이 어려워서 7.5%는 운동을 못하는 게 창피해서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단계별로 도전할 수 있는 스포츠권 여학교에 있다 보면 놀라운 현상이 몇 가지 발생하는데요. 내가 경기에 참가하고 싶은데 나 때문에 질까봐 참가하겠다는 말을 못하는 애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여학생들. 남자분들은 이해 못하시겠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너 나가라고 해주길 바라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아예 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경쟁에 대한 부담이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선발의 지속적인 자극을 줘 내면탈에서 좋다는 스포츠 클라이밍 경쟁하는 부담 없이 도전과 몰입의 즐거움을 높일 수 있는 색다른 운동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그러니까 뭐 클라이밍만 소개드린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경쟁을 벗어난 스포츠 활동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교내 스포츠 리그 말씀드리고 운동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교내 스포츠 리그는 제가 예전에 미친 척하고 저 혼자 매일 새벽 7시부터 전교의 모든 경기를 3월부터 12월까지 돌리면서 심판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는 제가 미친 척하고 한 건데 그냥 하고 싶어서 했어요. 이 교내 스포츠 리그를 해보니까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이제 야구 리그처럼 똑같아요. 자, 어제 무슨 경기가 있었대, 누가 어떻게 됐대, 이제 아이들의 대화 소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기록을 관리해주면 몇 반 대 몇 반, 몇 대 몇 승, 현재 순위 몇 위 이게 나오면 그냥 그 경기 대회식으로 스포츠 문화적으로 딱딱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몇 반과 게임이 있다 하면 그 상대방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고 우리끼리 연습하고 이런 게 자연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내 스포츠 리그가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이게 세곡중학교에서 제가 했던 건데 학급대항 경기예요. 이제 점심시간에 축구도 했고요. 입장 이제 농구 경기도 했었고 배구 경기도 이렇게 했었고 특히 배구 경기장 같은 경우에 저 세곡중학교 구조가 이렇게 디귿자로 있고 가운데 정원에서 했거든요. 3학년 애들이 배구를 하고 있으면 1, 2학년 애들이 그 창문에 매달려서 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슈퍼스타가 생기고 영웅이 생기고 막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이 자체로 그냥 학교 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경기 거리를 만들어주고 심판도 먹어요. 이런
요즘에는 저 이제 기록 같은 거 제가 날마다 공유를 했던 거고요. 요즘에는 아예 학생회 중심으로 경기 심판위원회 같은 거 구성해서 직접 하는 경우도 많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학생 자치 프로그램을 하나로도 많이 해요. 그러면 교사는 전체적인 관리만 해주면 되고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죠. 아이들도 점점 더. 특히 체육 계열 진로 최대 진학을 꿈꾸는 애들 같은 경우에 그런 거에 많이 동아리 활동 참여를 하거든요. 대회 운영하고. 체육대회까지 연계를 하면 체육대회가 마지막 포스트 시즌이나 이렇게 파이널, 그랜드 파이널처럼 운영도 될 수 있어요. 예, 뭐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큰 학교는 풀리그를 하면 리그 계산하는 그 경기 계산법 아세요? 2에 n승 마이너스 뭐 해가지고 하는. 경기 수가 제가 그냥 딱 기억나는 게 10반이면 10팀이면 55경기인가 해야 돼요. 리그 하면. 그럼 막 걷잡을 수 없거든요. 이런 식의 어마어마한 경기가 생기는 거예요. 큰 학교는 2학기까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리그가 중요한 점은 한 번 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최소한 몇 경기씩은 하고 그렇게 되니까 전패하는 팀이 한 팀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1승 이상 하는 팀이 거의 다니까 괜찮습니다. 리그가. 그리고 연중 계속되는 시즌제 운영을 하면 이런 식으로요. 결승 행사를 통한 축제를 할 수 있고 이거 넘어갈게요. 이제 교내 스포츠 리그 이제 SNS 같은 걸로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운영 단위, 이건 기술적인 측면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희망하는 학생별로 할 수 있고요. 모든 학급이 의무로 참가하되 그 학급에 선수가 몇 명 이런 식으로 아마 딱 지정을 해주면 돌아가면서 하겠죠.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일단은 학급 대항 경기를 하나 정도, 특히 그 학년이 체육 시간에 하는 메인 종목을 섞어서 하면 수업도 살고 아이들 수준도 올라갑니다. 2학기 정도 되면 처음에 만약에 3학년이 배구 수업을 하고 있는데 1학기에는 뭐 언더핸드 패스, 오버핸드 패스 평가 정도 하고 경기를 만들어가면서 1학기부터 이제 리그를 시작을 하고 2학기쯤 되면 이제 경기력 평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경기가 계속 진행이 되면 수업과 연계를 하면 교내 스포츠 리그 참 좋아요. 자, 운영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들인데 이제 통합 리그로 KBO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 스플릿 리그를 우리 K리그에서 하는 거죠. 처음에 일정 경기에서 순위 잘라서 상위끼리 하위끼리 하기도 하고 조별리그는 이제 월드컵처럼 하면 빨리 진행해야 될 경기 수가 적고요. 토너먼트는 아예 지면 끝나는 건데 이거는 저 게임 대회에서 많이 하는 더블 애니메이션 토너먼트 이런 거는 한 2패 정도까지는 경기 보장해주고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방법도 있고 이긴 팀끼리 계속하고 진 팀끼리 계속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리그 플러스 토너먼트 이거를 이제 실제 프로 경기에서 많이 하는데 통합 리그 후 체육대회 결승전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통합 리그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승점, 승률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축구가 아닌 이상 승점은 안 치시는 게 좋아요. 승률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무승부에 대한 처리 방식 어떻게 할 것인지 계산하면 되고요. 조별리그는 이렇게 하고 스플릿리그는 이렇게 하고요. 토너먼트는 이런 일반적인 토너먼트부터 아까 말씀드린 이게 더블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인데 예전에 저기 2000년대 초중반에 스타리그에서 이런 거 많이 했고요. 그리고 WBC 2회인가 3회 대회 때까지 이 방식을 했어요. 자, 이건 굉장히 복잡한 토너먼트인데 이긴 팀끼리 계속 진 팀끼리 계속하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처절한 경기예요. 진 팀은 막 계속 의욕이 떨어지는데 마지막 경기에 지면 창피해가지고 막 그래요. 자, 이제 리그 플러스 토너먼트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통합리그 후 플레이오프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운영을 하기에는. 근데 학교가 너무 커지면 조별리그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뭐 7학급, 8학급 이상이 되면 굉장히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회 일정도 보면 연중 계속하는 방법도 있고요. 학기별로 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뭐 시험 끝나고 그 시기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이건 적절히 취사 선택하면 되겠죠. 경기 시간도 점심 시간을 실제 학교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방과 후는 아이들 일정도 따로 있고 아침은
선수 구성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 잘하는 놈들이 늦잠 자고 늦게 오는 애들 많거든요. 토요 스포츠데이도 이제 일정을 짜면 좋긴 한데 참가율이 낮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로는 틈새 리그에서 이제 점심시간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요거는 교육부에서 만든 홍보 영상이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운동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과거에는 학교의 자랑이었던 학교 자, 학교 스포츠 클럽 말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생 선수, 학교 운동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것도 체육교사가 담당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라서 김성희 알고 계셔야 되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2년 전 참가한 대전의 중학교 팬친구는 올해 소년체대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 정도로 선수들의 실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정부가 대학 평가를 강화하면서 각 대학들이 구조조정 1순위로 운동부를 줄이다 보니 대학까지 진학한 경우가 전체 운동선수의 10%가 채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학교가 많지 않고 또 가기도 힘드니까 경쟁률이 또 세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부 측에서도 진로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패신 측에서도 진로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 지역 학교 운동부는 2012년만 해도 210곳에 이르렀지만 올해는 198곳으로 10건 이상 줄었고 상당수 운동하는 애들이 준 게 아니고요. 운동부 애들이 줄었어요. 운동부에서 운동을 그만두고 스포츠 클럽이나 지역사회 클럽으로 가는 애들 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제고 전환을 앞두면서 70년 역사의 야구부나 농구부가 해체될 위기에 놓이거나 다른 학교를 찾아봐야 하는 등 존폐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다 축구나 야구 같은 인기 종목만 선호하는 학부모들의 선택도 학생 수급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선수가 심장이 좋고 제목이 될 것 같다면 저희 이제 감독들이 학교 찾아가서 학생들도 일단 설득을 하고 학생들도 설득을 많이 해서 한 번에 쉽게 되는 게 아니고 한 6, 7, 8번 그때까지도 많이 찾아다니면서 과거 학교의 자랑이자 그 소문들을 하나로 모으는 부수적 역할을 했던 학교 운동부가 갈수록 성장을 잃고 있습니다. CJB 김성민입니다. 예, 이제 하지만 이제 바꿔야 될 시점, 변화해야 될 시점이긴 해요. 네, 점점 달라지고는 있습니다. 경로교육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정서, 신체적 발달 등을 위해 소중학교의 운동부 기숙사 운영을 전면 중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 점이 있는데 일단은 그 학교 학생으로 운동부를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동네에 있는 학생을 많이 스카우트 해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을 재워야 되고 기숙사를 제공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과감하게 기숙사 운영을 폐지해야 하는 이제 실험 혹은 아니면 뭐 확인을 해야 돼. 언젠가는 그렇게 확인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 얘기고요. 네, 김연아 선수나 박지성 선수 보면서 미래 스포츠 스타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요즘은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학업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미래 스포츠 스타들의 학습 챔프 홍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도심 공항터미널에서 탑승 수속 절차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손님도 직원도 모두 앱된 얼굴입니다. 체육을 전공하는 중학생들이 앞으로 외국에 나갈 때쯤 영어를 지키는 점입니다. 나중에 외부 나가니까 생활인어를 공항에서 쓰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의 기술뿐만 진행되는 이번 기술은 간단한 영어 공부하고 영어 인터뷰까지 일정이 빡빡합니다.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한국말 하는 것과 아니면 영어가 배울까 영어로 할 수 있는 운동할 시간을 통해 영어 캠프에 참여하는 게 당장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악기를 스스로 개척하는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학생 선수가 되는 데 있습니다. 체육 영재라고 할 때는 모든 부모이지만 이런 아이들과 동일한 학습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업적인 능력을 갖춰야만 이 아이들이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래의 김연아, 유현진을 통해 뛰는 학생 선수는 전국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학교에 나가면 학교 운동부를 맡게 될 경우가 있어요. 운동부를 맡게 될 경우에 내가 운동부 그 해당 종목의 지도자라면 이 아이들을 해당 종목에서 얼마나 잘하게 만들어내느냐에 초점을 맞추지만, 예를 들어 개인 종목 수영부가 있다고 치면 우리 학교 수영부에 10명인데 이 중에 정말 선수로 대성할 친구는 1명이다. 그럼 이 나머지 9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운동부 담당 지도교사, 코치 말고요, 우리 체육교사들은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사가 해야 할 일이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 더 많은 학생, 실제로 우수 선수로 발전하지 못할 수 있는 그 많은 학생들에게도 고민을 해서 그에 적절한 케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체육교사의 역할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초등학생 수영 선수를 다룬 영어 아들. 네, 이렇게 20분만 하면 됩니다. 네, 닮았다는 전단계 LG 위주 체육교육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공부로 선수 박동원 기자가 만나. 인천 안산초등학교 농구부는 10년 동안 지역 대선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처음 중국대회 출전권을 따내더니 단숨에 우승까지 거머쥐었습니다. 변화의 실마리는 의외로 학업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작업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대회와 전주훈련이 갈 때도 매일 1시간씩 공부를 하게 했고, 운동부 담당 교사가 학부모를 꼬실 때 제일 많이 하는 레파토리고 실제로도 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절대로 공부를 소홀히 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정성 있게 말씀을 드리고 운영을 실제로 이렇게 하신 거죠. 연구를 비롯한 전체 대학의 절반 정도가 여전히 입시의 학력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운동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학업 성적이 입시에 반영되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미국은 강과 흥미하는 게 당연시됩니다. In the U.S., they really try to make students be student athletes, where the student part comes first. So your grade actually has to be a certain level. 우리나라 대학교도 2018년 입시부터는 최저 학력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선수들에게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표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내어 엘리트 취업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공부하는 특징 선수는 피할 수 없는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동건입니다. 자, 좋은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초점을 반대로 좀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박지성이나 김연아 선수를 꿈꾸면서 학창 시절부터 공부 대신 운동에만 전념하다가 결국 운동선수로도 그렇게 공부에도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학교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훈련 대신 보충 수업을 시켜 대회한 초등학교 축구부가 올해 전국대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윤영근 기자의 수였습니다. 축구부 훈련이 한창인 한 초등학교 운동장. 이 학교 축구부 선수들은 다른 학생들이 하교한 뒤에야 훈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업 성적이 전 학기보다 떨어지면 시합은 물론 훈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대신 성적이 오를 때까지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선생님으로부터 보충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했는데 축구하고 싶으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면 더 좋은 선수가. 근데 이런 학생들이 중학교에 가서 전혀 다른 환경에 놓이면 공부를 못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좀 더 신경을 전부 다 같이 써줘야 되는 게 맞아요. 집중을 안 받고 그냥 하면 안 되죠. 오늘 성부나 운동이나 다 선수들이 집중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데 대해서 성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 축구부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최근 전국 중고등학교 운동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정상 소득을 받는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습니다. 절반가량이 오전 수업만 받았고 아예 수업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10%나 됐습니다. 대회를 앞두면 수업에 빠지는 비율은 60%로 훌쩍 뜁니다. 실제 공부를 못하면 머리가 나쁘면 운동을 끝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운동 시스템 자체가 사실 머리를 계속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 전술을 따라갈 수가 없고 또 자기 관리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구교육청은 오는 2017년까지 최저 학력 기준에 미달하는 모든 선수들은 경기에 못 나가도록 할 방침이지만
일부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로 정착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내신 고등급 행복을 교수가 서울대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체육이 아니라 공부로 합격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윤소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어려스텝에 이은 명미한 마무리 행복을 청소년대표 지율수가 최근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특기생이 아닌 일반 전형, 즉 공부로 합격증을 얻었습니다. 핸드볼 타사 했습니다. 낮에는 운동, 밤에는 공부, 부족한 주경 자독에 결실되었습니다. 친구들 같이 잘 때 자면 4시간이가 쏠리니까 등록도 주는 것 같아요. 다치는데도 공부하기 이상 보고 어려워버리고 5일 KBC는 국내가 등급인 2등급,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2등급까지 올랐습니다. 승마도 이렇게 승마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집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러다 몇 개월 지나서 그나마 집에 놀기 시작하더라고요. 운동 기계만 형성하는 우리의 학원 스포츠 현실, 공부와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국적을 열었습니다. 일단 문제는 정말 잘 교육부가 스포츠 안 하고 핸드볼 부교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공부하는 행볼 선수, 지률수, 그의 도덕과 성취가 의미 있는 데에 특별한 감동을 전합니다. 채널의 이름 윤성호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선수 사례가 이 학생의 사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워낙 없으니까 이제 이런 뉴스에 나왔다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옛날에도 없지 않았어요. 저 다닐 때도 있었고 한 4, 5년에 한 명씩은 선출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 수영 선수도 있었고 국가대표 출신 쇼트트랙 선수도 있었고 뭐 그래요. 근데 이제 뭐 본인이 열심히 그 노력을 했는데 물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건 힘들지만 한 가지 비화를 말씀드리면 이런 친구들 한 명 들어오면 그 운동부는 난리 납니다. 재밌어요. 자, 흐름은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반대로 가는 일이 좀 있었어요. 네, 지난해 4월에 교육부가 체육특기자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 함께 보시죠. 전국대회 출전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에 수업 일수의 3분의 1까지 결석을 허용합니다. 이때 1년의 수업 일수가 약 190일이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65일 이상을 결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 4를 보시면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취지와 맞지 않고요. 공부한 운동선수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이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게 왜 바뀌었냐 하면 학부모들이 난리를 피웠어요. 우리 애들 전국대회 더 많이 나가서 더 많이 입상해야 진학 기회가 생긴다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정유라 사태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됐던 거예요. 워낙 그 가라로 막 결석했는데 출석했다 이런 게 많으니까 아예 그냥 결석 일수를 늘려준 거예요. 이 당시에. 이런 불평불만 많이 나오고 이건 또 막 그 종목에서는 안 좋은 사례기도 해요. 야구 같은 경우에 주말 리그를 하니까 한 선수만 계속 던져요. 보통 투수 로테이션이 6일에서 5일이니까 에이스만 계속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릴리프라든지 또 다른 투수 후보들은 엄마들은 부모들은 슬프죠. 이제 그런 거에 이제 클레임이 걸고 그랬던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 선수 결국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일단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고요. 자, 요거는 제일 최근에 WKBL 출신 그 서울에서 임용고사 합격한 선생님 사례인데요. 요것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여자고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주수진입니다. 현재 청주여자고등학교 농구부에서 포인트 가드를 맡고 있습니다. 학생 선수로서 운동과 공부 그리고 앞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를 통해 여자 프로 농구 선수 출신 최초로 중등 이적고시에 합격한 한예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예슬 선생님을 만나 학생 선수로서의 필요한 조언과 노하우를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 영남중학교에서
선출로 이제 일반 학생들과 경쟁해서 대학도 간 사례를 아까 보여드렸는데, 임용고사에도 이분처럼 이 함예술 선생님처럼 한 매년 한두 명씩은 선출이 있어요. 제가 본 것도 이제 야구선수 출신이었던 선생님, 이제 배구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었던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다 계셔요. 사례를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인지 서로 차근차근히 배우고 중학교 과정이나 초등학교 과정부터라도 아랫단계부터 차근차근히 해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못한다거나 어려운 점이 있거나 그런 거는 누구한테 부모님을 구하거나 혹은 누가 더 많이 알려준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고, 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저희보다 당연히 더 잘 아니까 애들이 착하게 잘 알려주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생각에도 학교를 다닌다는 게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과 친구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선생님들이랑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게 중요한 경험이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결국에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선수 때 긴장되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극복하고 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긴장은 시합을 뛰는 과정보다는 시합을 뛰기 더 직전에 가야 긴장이 많이 된다고 선생님이 생각하기 때문에 연습할 때도 항상 시합을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일정한 행동들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주로 루틴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기 개인만의 루틴이 들어가서 시합 나가기 전에는 항상 같은 몸풀기라던가 마음가짐을 동일하게 하도록 하고, 보통 점프부터 시작하고 나면 긴장이 풀리잖아. 그래서 안 될 때는 긍정적으로 시합을 잘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하면 굉장히 조금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스쿨을 열심히 여기 얘기한 이스쿨이 뭐냐면요, 운동선수들 이제 수업 결손 생기고 이런 거 따라가라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아예 교육부에서 만들어줬어요. 이스쿨을 이러닝식으로 해서 교과별로 전국의 모든 학생이 그 교과 찾아서 들어가서 이제 진도 따라갈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 코멘트를 해준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수업 외 학교 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학교 현장에 가면 우리 체육인들, 특히 체육교육을 전공한 여러분 같은 역량 있는 분들이 할 일이 많아요. 찾아보면 굉장히 많고, 특히 최근 옛날에도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지만 최근에 들어오는 후배 선생님들 보면 다들 너무 훌륭해서 학교 현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수업도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고, 여러분들 오시면 정말 즐겁게 학교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람도 많이 찾으실 수 있고요. 한마디 더 드리면 다음 달쯤에 아마 공고가 나겠죠. 임용고사 좀 많이 지원하시고 밑줄의 문제니까 도전하시고 좀 학교 현장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